안녕하세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입니다. 2025년 치과보험 청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 진찰료 산정 기준, 수약 및 조제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부분은 이제 뒤에서 각 진료 파트별로 나오는 급여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비급여 부분만 보도록 할 거예요. 치과는 그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비급여 목록을 딱 정해놓고 이 부분이 아닌 것들은 다 급여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비급여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으로 이렇게 좀 봐주셨을 때, 이게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이 아닌 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치태 조절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하는 그 TBI랑은 조금 다르게 조건들이 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치아 검사 같은 경우에도 교합 운도 검사, 구치 측정 검사, 치아 의식 활성 검사, 타액 검사, 하악 과도 위치와 운동 검사 및 분석, 인상 체드 및 모형 제작 이렇게 검사료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봤을 때 규격화 치근단 사진 공제술 혹시 임상에서 이런 치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근단이나 이제 일반 파노라마 이런 것들은 다 급여로 해주시면 되고 이런 사진 공제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많이 익숙치 않은 이 이름은 비급여 치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질환 처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코어, 우리 비급여로 비용 정해서 받고 있죠. 그리고 접착 아말감 수복이라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는 치료로 알고 있고 그냥 아말감 충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급여다. 접착 아말감 수복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비급여다. 이렇게 구분은 좀 하시기가 쉽겠죠. 그리고 핀 유지형 수복. 요것도 조금 생소한데요. 요런 핀 유지형 수복이 나왔을 때도 요거는 우리가 비급여로 정해져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인내 온내 간접 충전 이건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임상에서 너무 익숙하게 접하는 거라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자가중합형이고 광중합형 그 GI로 충전했을 때는 요거는 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처치, 치주 조직의 처치 등에서 봤을 때요. 구강 보호 장치, 구치의 해석 및 진단 및 구치 처치, 금속 교합 안정 장치, 대구치 진립 이동, 그리고 레진 수징한 스플린트, 이가리 장치,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인공치은, 시간이기 심미적 폐쇄술, 심미가 들어가면 대부분 비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코골이 장치, 임시 수복 치간 고정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은 따로 체크하시고 내가 임상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합장치, 교합 안정장치 쭉 읽어줘 보시고 마지막에 악관절부 증식치료라는 게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24년 7월 달에 추가가 된 건데 이제 악관절에다가 이제 포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포롤로 테라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급여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구강외과 수술에는 신속한 교정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피질홀 전단술을 진행하게 되면 교정 치료 자체가 이제 비급여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기 좀 쉬우실 것 같고 자가치아 이식술이라는 거는 그 8번 치아를 빼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식립하는 걸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재식술은 급여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치아 재식술, 자가치아 이식술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치아 재식술은 급여고요. 자가치아 이식술 8번 치아 빼서 이제 다른 데다가 식립하는 거는 요거는 비급여입니다. 치관 노출술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인데 치관 확장술, 치관까지 같으니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치관 노출, 치관 확장술 요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관 확장술은 급여입니다. 치주질환 수술에는 치은착색 제거술, 잇몸 웃음 교정술, 심미적 치관 형성술,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 있고요. 이거를 외울 때 저는 착색을 잇몸을 이렇게 내놓고 여기 착색을 지우고 웃음 교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외웠어요.
뭐 요거는 외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찰료 산정 기준에서 두 문제 나오게 되는데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진찰료라 하는 것은 병원 관리 및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외래 관리료는 환자의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진찰료에 이렇게 외래 관리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전만 나가는 경우에 따로 그런 행위 추가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진찰료에 외래 관리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받은 경험이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분들 초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신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치료가 다 종결되고 난 다음에 30일이 지나고 치료 종결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내원하신 환자분들도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치주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30일이 기준점이 아니라 90일 이후에 내원하셔야지 초진이 산정이 가능하고요. 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재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당 산병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내원했을 때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이라는 말은 30일이 지난 다음 오셔도 재진이란 거예요. 이게 예시로 많이 들어지는 게 바로 엔도인데 엔도 하다가 어느 정도 안 아프면 환자분들이 한 달이 지나서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엔도 받으러 오셨다 하면은 그분은 재진이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서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했다. 이거는 치주질환 환자분을 보면 되겠고요. 치료 종결된 후 산병이 재발해서 내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30일 이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식이 있었던 부분에서 치료가 다 종결이 되긴 했지만 30일 이내 오셨다면 다른 데가 아파서 30일 이내 오셨다. 그래도 재진으로 산정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원장님들께서 본인을 진찰하셨을 때는 진찰료를 산정이 불가하고요. 다른 원장님, 페이 원장님이 계시거나 했을 때 다른 원장님께 받게 되면 진찰료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참고해서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 종결이라고 앞에서 많이 나왔던 요 단어는 해당 산병 치료를 위해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된 경우라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치료 종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 구강검진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좀 있더라고요. 구강검진 진찰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진으로 하고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있죠. 검진만 받고 그냥 가셨으면은 진찰료 따로 산정해서 심평원에 청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공단 구강검진 당일의 진료 시에는 우리 초재진 진찰료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구강검진 하게 되면 그 구강검진 청구를 쭉 해보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구강검진비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받으니까 이제 그 진찰료는 50%만 주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단 검진 후에 30일 이내에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이분은 재진으로 산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 연조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쭉 읽어보시면 경조직 처치는 없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진단하고 치료계획 수립하고 가셨다는 거는 우리 병원 와서 원장님이 다 진찰을 하셨는데 상담만 받고 가시는 경우겠죠. 치은염, 지치주의염 등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 처치. 그러니까 다른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드레싱만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진찰료만 산정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발치 전에 동통 감소를 위해서 드레싱을 해줄 수도 있겠고 구강 내 캔디다진 처치, 구내염 치료, 알보칠 발라드리는 거 이것도 연조직에 해드리는 처치는 진찰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강 건조증 처치에는 뭐 우리가 구두로 말씀드리거나 교육해 드릴 수도 있겠고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진단하고 원장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진찰료만 산정해 주시고 개폐구 검사 어느 정도 이제 입이 여닫혔는지 이런 걸 보고 치아 동요도 검사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그리고 냉온 검사 이런 것들도 진찰료만 산정하셔야 됩니다. 행동요법 구강건조증 행동요법 알려드리듯이 똑같이 측도학장에도 행동요법을 알려드릴 때 이때 진찰료만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 치료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소견서, 촉탁서 발행
했을 때 우리가 진찰료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행위를 했는데 이제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보존치료의 지각감인 처치에 대해 나올 건데,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각감인 처치를 시행해도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행위를 했는데도 진찰료만 산정되는 경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 틀리 보험 임플란트 장착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오셨을 때 이제 또 진찰료만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다. 뭔가 행위를 했더라도 진찰료만 산정되는 행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열구 전색술은 2년 이내에 떨어지게 되면은 또 진찰료만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약 및 조제료에서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 분업이 시작되면서 원내 조제 투약은 인정되지 않고 외래관리료, 앞에 있었던 진찰료에서 나왔었잖아요.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관리료에 있었던 그 외래관리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번호가 약국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교부 번호가 이제 나와요. 처방전에는 그 교부 번호가 약국과 꼭 일치를 해야지 됩니다. 처방료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소화제 일률적인 처방을 지향한다 라는 거는 그냥 이제 남발해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처방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요. 일률적인 고가약의 처방을 지향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비싼 약을 좀 처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 지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5mg짜리 그 약을 두 알로 처방하지 말고 10mg으로 처방해라, 이런 말이고, 비급여 진료 시에는 처방전도 비급여, 이때는 기타라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처방전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 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급여로 나갈 때는 기타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헥사메딘 같은 경우에는 100ml까지만 보험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처방 내드릴 때 250ml로 따로 250ml로 같이 처방 내주지 마시고 100ml로만 내주시면 됩니다. 처방전을 재발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를 했을 때는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본인 부담 발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방기간, 사용기간 이내에 분실하게 됐을 때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고 교부번호, 그 처방전에 나오는 교부번호를 그대로 해서 재발급했다는 사실을 처방전에 표기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의 과실로 약을 분실하셨다면 환자분이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되는데, 사실 임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을 분실하셨더라도 이제 사실 처방을 내드리기는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치과 보험 청구도 다루고 치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이니까요. 이웃 추가해 주시고 많이 소통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